안녕하세요. 샘서 엄마입니다. 소득세 내실 때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많이 나와서 기분 나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알면 낼 때 내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런 궁금증 있으셨나요? 모두 채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 거지? 왜 기장을 맡기면 세금이 달라지는 거지? 간편장부, 복식부기 이런 용어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소득은 누가 계산하나요? 내는 사람이 계산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세금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내는 사람이 내가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여서 총 남은 소득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장부를 쓰는 거고요. 그걸 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걸 예외로 추계라고 불러요.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장부 작성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요. 또 이 추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원칙인 여기 장부 작성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일 원칙, 회계의 대원칙은 이 복식부기입니다. 보시면 장부가 두 개, 벌써 뭔가 복잡해 보이죠? 복식부기는 이렇게 회계 원칙에 맞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식부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회계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걸 다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내가 작성을 할 줄 알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혼자 할 시간이 없어요. 반면 법인은 다르죠. 법인은 경리나 회계부서가 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는 무조건 복식부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간편장부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한테만 있는 제도예요. 이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해라 이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용돈기입장처럼 날짜, 수입, 지출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국세청에서 예시로 든 간편장부거든요. 제가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용돈기입장 쓰듯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 일에 재료를 샀고 생크림 샀는데 어디서 샀다. 금액은 220만 원 줬는데 그중에 20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줄 때도 매출이 발생될 때도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신카 이거는 신용카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고에는 내가 받은 영수증 같은 거 쓰시면 되고 급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주고 영수증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했으면 원천징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고 엑셀이든 뭐 다른 형식이든 편하게 작성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이 재료비 총 합쳐서 1년 동안 얼마,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원칙은 장부를 작성하는 거죠. 그중에 원래는 복식부기인데 개인 사업자만 특별히 간편장부를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간편장부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간편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부기가 원칙인데 간편장부는 약간 혜택처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 금액이라고 써 있죠. 이 수익 금액은 바로 매출이에요.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 발생했냐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써도 되느냐 아니면 복식부기 이거를 써야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무엇을 쓸 거냐를 나누는 기준은 업종이 1 그룹, 2 그룹, 3 그룹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대표적인 업종만 쓴 거고 모든 업종이 이 1, 2, 3 중에 하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이 아래면 간편장부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숙박, 음식업은 1.5억, 1억 5천만 원이죠.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0.75억,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매출이 직전 연도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는 5 월에 하죠. 5 월에 신고할 때 작년 거 소득을 신고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직전 연도니까 이 소득 신고하는 거에 직전 연도, 그래서 2021년 매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는 재작년 매출까지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장부를 쓸 때 원래는 복식부기이지만 요 금액 이하는 간편하게 쓰셔도 돼요라고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거는 매출액의 기준이다. 업종별로 이 매출액이 여기를 넘지 않으면 간편 장부를 써도 되고요.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간편하게 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인데 원칙적으로 "나 복식부기 하겠어요." 이럴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세법에서 "어우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혜택을 줘요. 그게 바로 기장세액 공제입니다. 세법에서 공제라고 하면 빼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장, 장부를 작성해서 세액, 세금을 공제, 빼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부를 잘 작성했으니까 세금 깎아 줄게요." 이런 말인 거죠. 그게 세액이 20%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복식부기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0%인 40만 원을 그냥 빼줘요. 그냥 복식부기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은 160만 원 이렇게 남는 겁니다. 여기 이 한도 100만 원은요, 이 빼주는 게 한도가 1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밑드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소매업도 하고 있고 숙박 음식업도 하고 있는데 도소매업만 복식부기를 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을 다 깎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고만큼만 비율을 계산해서 깎아 줄게요."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소득세 원칙은 장부 작성이에요. 장부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조금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이 있다, 이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생활에는 참 예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추후에 추정 계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추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 부분까지 같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내 지갑은 내가 지켜야겠죠? 세금을 알아야 내 지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내 돈 지키는 세금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